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며칠 전에 제가 무무를 올렸었거든요. 여러분들의 고민이나 좀 딥한 이야기들을 같이 나누고 썰도 푸는 그런 영상을 찍겠다라고 올렸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도 함께 나누고 제가 요즘 자주 하고 있는 메이크업을 할 건데요. 자주 하고 있는 메이크업이 엄청 생얼 메이크업? 그런 메이크업이어가지고 새내기 메이크업도 되고 생얼 메이크업도 되고 데일리 메이크업도 되고 청순 메이크업도 되는 그런 메이크업을 같이 해보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화장을 하기 전에 스킨케어를 해주려고 하는데요. 요새 날씨가 너무 건조해지고 추워지면서 피부 관리를 엄청 신경 써야 할 때예요. 그리고 또 새해여서 약속도 많고 여기저기 나가는 일이 엄청 많아지다 보니까 그럴 때일수록 더 피부에 신경을 쓰셔야 하거든요. 먼저 마녀공장 비피다 바이옴 컴플렉스 앰플 더블 기획 세트를 발라줄 건데요. 이 앰플은 근본 앰플이라고 불리는 만큼 피부의 근본인 장벽을 탄탄하게 만들어준다고 하는데 각종 뷰티 어워즈에서도 1위한 제품으로 유명하다고 해요. 이렇게 손등에 한번 발라보면 고기능성의 고농축 앰플인데 끈적임이 거의 없고 무겁지 않아서 메이크업 전에 발라주기도 너무 좋더라고요. 데일리로 사용하기도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끈적임이 진짜 거의 없어요. 피부 자체가 민감하거나 컨디션이 별로면 쓸 수 있는 제품 자체가 한정적이고 그리고 저의 그 안 좋은 컨디션이나 트러블을 가려보려고 베이스를 막 얹어도 오히려 더 푸석해 보이더라고요. 요즘 연초여서 약속도 많고 한바람도 많이 세니까 피부에 자극을 주게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 자극에도 끄떡하지 않는 피부 자체의 장벽을 탄탄하게 만들어주는 게 중요한데 이 앰플은 피부 자체의 힘을 키워준다고 해요. 그래서 저도 아침, 저녁으로 꾸준히 사용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제 피부가 너무 건조하다 싶으면 2-3번 정도 레이어링 하는 것도 추천드려요. 흡수가 빨리 되는 제품이어서 2-3번 레이어링 해도 금방 흡수가 잘 되더라고요. 이렇게 간편하게 건강한 피부를 유지할 수 있는 앰플을 찾으신다면 이 비피다 바이옴 콤플렉스 앰플 추천드려요. 다음은 마녀공장 판테토인 크림을 사용해줄 건데요. 이 크림이 200시간 보습 유지력이 인정된 찐 진정 보습 크림이라고 해요. 날씨 때문에 밖에는 춥고 실내는 히터 때문에 뜨겁고 피부가 당기거나 가려울 때 제가 꼭 발라주는 크림입니다. 이 크림이 속당김을 해결해주는 제품이라고 해서 혹여나 너무 무겁진 않을까 걱정을 했었는데 보시다시피 피부에 묻어나는 것 없이 빠르게 흡수되는 크림이에요. 끈적이는 것도 없고 매끈하게 마무리가 되니까 유분기가 많거나 끈적한 크림을 싫어하시는 분들은 꼭 사용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사용해보면서 피부가 촉촉해지는 느낌이 들고 보습력이 엄청 좋은 제품이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역시 그 피부 당김, 가려움, 건조한 환경 속에서의 속보습 개선이 입증된 크림이라고 합니다. 독일 더마 테스트가 굉장히 까다롭다고 하는데 거기에서 최고 수준인 엑설런트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성분은 걱정할 필요가 없는 아주 좋은 크림입니다. 제가 요즘 찾은 화잘먹템 조합이어가지고 꼭 화장하기 전에 이렇게 스킨케어를 해주고 있습니다. 앰플이랑 크림만 했는데도 은은하게 속광이 돌아서 이 상태로 메이크업을 하면 피부 화장이 엄청 예쁘게 되더라고요. 그럼 이제 바로 여러분들의 고민이나 썰들을 풀어보면서 제가 자주 하는 화장을 시작해보겠습니다. 제가 인스타 무물 스토리에 여러분들의 고민이나 이야기들을 적어달라고 스토리를 올렸었는데 생각보다 엄청 많이 달아주셨더라고요. 일단 먼저 항상 평소와 같이 컨실러를 얹어주고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메이크업 특징은 자연스럽게 색조나 이런 건 거의 없이 딱 그 뭔가 청순한 새내기 메이크업 해볼게요. 자, 이어서 이야기를 해보자면 제가 인스타 무물에 같이 썰을 풀고 이야기를 하는 영상을 찍을 테니 여러분들의 고민이나 이런 것들을 자유롭게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아니 생각보다 너무 많이 남겨주셨더라고요. 여러분들의 소중한 이야기들이 셀 수 없이 이렇게 여러분들 이렇게 뭐랄까 이런 개인적인 그런 일들을 저한테 진심으로 남겨주셔서 일단 많이 남겨주셔서 너무 감사드리지만 이 이야기들을 오늘 다 언급할 수 없다는 점 너무 죄송하고요.
최대한 그래도 이야기들이 다 비슷하더라고요. 연애 관련된 이야기라든지 인간관계 이야기라든지 상세한 스토리 자체는 다르지만 큰 틀은 비슷한 이야기들이 많아서 그런 것들 중심으로 좀 가장 대표할 수 있는 여러분들의 사연을 제가 좀 모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같이 이야기하면서 화장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컨실러 얹어줬고 쿠션도 힌스. 그러니까 좀 자연스럽게 메이크업을 하는 거기 때문에 오늘은 여러분들과 같이 이야기하는 그런 거에 조금 집중된 영상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게요. 먼저 첫 번째는 조금 가볍게 연애할 때 제가 중요시 여기는 게 무엇인지 질문이 왔는데요. 쿠션을 두들기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내적인 이상형?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거를 이야기해보자면 진짜 솔직히 신뢰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 사람을 믿을 수 있는, 보이지 않는, 말할 수 없는 힘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신뢰를 가질 수 있게 해주는 사람이 생각보다 진짜 없으세요. 그래서 내가 만약 이 사람을 신뢰할 수 있다? 그러면은 뭔가 믿고 가는 것 같아요. 연애에 있어서는 말의 힘이 가장 약하다고 생각해요. 제가 볼 수 있는 것만, 제가 느낄 수 있는 것만 믿고 이 편이라서 여러분들은 연애할 때 뭐를 가장 중요하게 보세요? 근데 저는 진짜 신뢰 없으면 연애 못할 것 같아요. 나쁜 남자 이런 거 다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컨실러 한 번 더 얹어두고 마저 할게요. 그 다음! 나만 노력하는 친구 관계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조언도 해주세요. 일단 먼저 눈썹을 그리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이게 첫 번째로 제일 많았던 질문이 연애에 관련된 질문이고 그 다음이 약간 인간관계, 친구 문제 이런 이야기가 엄청 많더라고요. 제가 원래 그 인간관계, 그러니까 친구나 이런 인맥 같은 거에 엄청 죽고 못 사는 사람이었어요. 진짜 내가 얘보다 친구 없어 보이면 너무 초라하게 느껴지고 그리고 뭐 친구 하나가 날 갑자기 별로 안 좋아하는 거 이유도 없어. 나도 모르는 이유로 얘가 날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아. 그러면은 한 몇 주는 우울하고 약간 그 정도로 그런 거에 엄청 연연해하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리고 친구 없으면 인생을 잘못 산 것 같고 갑자기 그런 생각들이 문득문득 드는 그 정도로 그런 걸 신경 쓰고 중요시하는 사람이었는데 요즘은 완전히 성향이 아예 바뀐 것 같아요. 나를 좋아하지 않는 친구, 나를 필요로 하지 않는 친구, 나를 소중히 생각하지 않는 친구는 굳이 내가 붙잡고 있을 필요가 없다. 조금 냉정해진 것 같아요. 진짜 간단하게 생각하면 제 인생이잖아요? 제가 가진 눈으로 보고 제가 가진 머리로 생각할 수 있는 제가 사는 동안에는 오직 저만의 세상인 거잖아요? 어쨌든 제가 갖고 나가야 할 세상인 거잖아요. 그 세상 안에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거는 자신밖에 없거든요? 그렇게 생각하면 나를 좋아해주는 친구들이 있고 나를 좀 어려워하는 친구들이 있고 나를 조금 불편해하는 친구들도 있고 더 나아가서 그냥 나를 싫어하는 친구들도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에요. 어떻게 모두가 저를 좋아할 수 있겠어요. 그런 사람들한테서 하나하나 이유를 찾지 말고 그냥 나를 좋아하면 저도 좋아하면 되고 그냥 냉정해지면 돼요. 나 싫어? 가. 약간 이런 느낌. 뭔지 알죠? 나 좋아? 너 누군데? 약간 이렇게. 저 너무 아파 보이죠? 립 좀 바르고 할게요. 나만 노력하는 친구 관계는 있으면 안 돼요. 애초에 친구 관계인데 뭘 노력해? 누가 노력하고 그런 게 어디 있어? 뭔가 노력을 하고 있다. 내가 지금 뭔가 힘이 든다. 그거는 좋은 친구 관계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이제 뭐 가끔 다투거나 의견 충돌이 있거나 이런 상황이면은 알겠지만 그러니까 나만 놓으면 끝나는 관계 이런 거. 그걸 놓지 못하는 제가 자신을 제일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냥 냉정해지면 돼요. 주변 상대가 언니 얘기를 계속 하고 다니거나 계속 쳐다보거나 기분 나쁜 행동들을 했을 때 어떻게 대처하나요? 저는 대처를 안 해요. 그러니까 대처를 왜 해요? 그런 사람들한테. 그죠? 잠깐만 일단 마저 한쪽을 그리고 사실 벌써 메이크업은 거의 다 했어요. 그런 사람들한테는 대처를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잘못을 한 부분이 있어. 그래서 얘가 이러는 거야? 그럼 분명히 둘이서 대화는 필요하겠죠. 뭐 잘못한 사람이 사과를 하던 오해가 있으면 오해를 풀던 그런 단계가 분명히 필요는 하겠죠. 근데 그렇지 않고 그냥 얘가 그냥 나를 싫어하고 억까한다. 그럼 대처하지 마세요. 대처해주면 오히려 좋아할걸요? 오케이 반응 왔어. 한 번 더 가자 이렇게 될걸요. 그냥 무시하세요. 잘 노는 친구들 있죠? 걔네들이랑 놀고 맛있는 거 먹고 좋은 것만 보고 그냥 이유 없이 남 얘기하고 다니고 까내리는 사람들은 인생이 딱 거기까지인 거예요. 아무튼 뭔지 아시죠? 인생이 딱 거기까지인 거예요.
내가 신경 써주는 그 수준의 사람이 아니에요. 아, 제가 진짜 인간관계, 제 3자의 시선 이런 거에 미치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 생각해보면. 근데 제가 넷플릭스 나오고 뭔가 좀 인지도가 생기고 뭔가 과거에 저를 알았던 사람들이 뭔가 나랑 뭐 있는 것처럼 저에 대해서 얘기를 했다 이런 얘기가 종종 들려올 때가 있잖아요. 당연히 그럴 수 있죠. 자연스러운 현상이죠. 이 사람 하나하나에 대해서 대처를 한다고 생각을 하면 안 돼요. 그냥 내가 이 정도로 잘났구나. 마음을 먹자 이거죠. 이렇게 막 장난한다 이게 아니라 그렇게 새기자 머릿속으로. 나 이렇게 잘났구나. 그냥 꺼지라고 그러세요. 화장을 너무 안 해. 근데 거의 다 끝났어요. 왜냐면 거의 생얼 메이크업이거든요. 이렇게 해주셨으면 이제 마스카라를 해줄 건데요. 이렇게 올려주시고 막 과하게 올려주시지 않으셔도 돼요. 그리고 집게로 찝는 속눈썹 안 하고 그냥 요렇게럼 그냥 이렇게 다음! 남들한테 다 퍼주는 성격인데 그럴 때마다 상처를 너무 쉽게 받아서 고민이에요. 상처를 잘 안 받는 방법이나 사람을 잘 잊는 법을 알려주세요. 일단 돼지우라고 해볼게요. 구독자 지금 임시로 돼지우라고 해볼게요. 이 고민을 주신 돼지우가 다 퍼주는 성격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지만 엄청 선한 사람인 거잖아요. 남을 좀 생각할 줄 알고 좀 베풀 줄 알고 나눌 줄 아는 사람인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엄청 멋있는 사람인 거예요. 근데 그럴 때마다 상처를 쉽게 받는다라고 하시면 그냥 마음 자체가 엄청 여리신 것 같아요. 마음도 여리고 그만큼 좀 선하고 착하신 분 같은데 그냥 간단하게 이야기를 해주면 그냥 모든 것에서 기대를 하지 말고 이유를 찾으려고 하지 않으시면 어떨까요? 약간 다 퍼주는 거 좋지. 근데 내가 이렇게 했을 때 얘가 이렇게 해주겠지? 라는 기대가 생긴다면 그거를 퍼주는 행위를 멈추고 나는 얘가 뭐 어떻게 해주지 않아도 돼. 나는 내가 그냥 해주고 싶어서 하는 거야. 라고 하는 마음이면 해주시고 그러면 이 상대가 어떠한 반응을 보여도 어떠한 행동을 해도 어떠한 게 돌아와도 실망하거나 상처받지 않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사람 잘 잊는 법. 제가 사람을 잊는 법을 몰라요. 근데 잘 잊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 있죠. 만약에 예를 들어 전 남친이야? 너무 막 그리워? 근데 이게 내가 지금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감정이야? 그러면 잡아도 된다고 생각해요. 뭔가 나중에 후회를 하든 말든 그거는 뭐 나중에 일이고. 왜냐면 내가 그 정도로 지금 힘들면 안 잡아도 어차피 나중에 후회할 거예요. 이성을 붙잡고 행동을 하는 게 당연히 좋겠지만 그렇지 않을 때가 있을 거 아니에요. 진짜 힘들 때. 그럴 때는 그냥 마음 가는 대로 해도 된다고 생각해요. 그게 오히려 그 사람 잊는 법인 것 같아요. 마음속에서 화재가 일어나 그 사람을 못 잊어서 화재가 일어난 상태였다. 그 상태에서 연락도 해보고 일기도 써보고 새벽 내내 울어보고 단식 투쟁도 해보고 폭식도 해보고 막 12시간씩 자보고 이틀 내내 밤새보고 이렇게 하다 보면 저 같은 경우에는 어떠한 잊는 법을 찾으려고 하지 않고 그냥 지금 마음 가는 대로 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다음! 일단 코 쉐딩을 해주겠습니다. 오늘 피부 화장 진짜 잘 먹었는데 쉐딩을 해주겠습니다. 이렇게 그림을 그리시고 블렌딩을 해주시면 됩니다. 요렇게럼 해주신 다음에 주변에서 나에 대한 기대가 너무 높은데 내가 그 기대까지 하지를 못하니까 너무 힘들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근데 이런 경험은 진짜 많죠. 한 가지 아셨으면 좋겠는 게 저한테 기대를 하는 사람들은 저를 좋아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무슨 말이냐면 쉽게 설명을 하면 제가 뭐 방탄소년단을 좋아해요. 근데 방탄소년단이 시상식에 나온대. 그럼 당연히 내 새끼가 대상 타면 좋겠잖아요. 근데 진짜 관심 없는 어떤 아이들이 시상식에 나온대. 그러면 기대도 하지 않고 실망도 하지 않아요. 그런 느낌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한테 기대를 하는 사람들은 그만큼 저한테 관심이 있고 저를 생각해주시는 분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당연히 그런 사람들한테 실망시키지 않고 싶고 완벽한 저의 모습을 보여주고 싶은 욕심은 당연히 생길 수 있지만 그런 사람들은 제가 못해도 아껴줄 사람들이에요. 제가 못해도 달래줄 사람들이고 기대가 있으니 실망을 할 수는 있지만 그걸로 저를 미워하진 않을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 나한테 기대를 한다? 부담을 갖지 말고 그냥 나의 든든한 지원자가 있다 라고 생각을 하면 어떨까요? 블러셔는 이걸 립 정보를 몰라요. 해석해주세요.
언니, 서로가 첫사랑인 상대랑 헤어진 지 10개월이 넘었는데 아직도 못 잊겠어요. 어떻게 잊을 수 있을까요? 어떡해. 첫사랑 정말 미쳐. 근데 10개월 동안 못 있으면 너무 힘드셨겠다. 진짜 어떡하면 좋아. 근데 첫사랑은 남자고 여자고 다 떠나서 정말 조금 특별하잖아요. 마음 한구석이 아리고 헤어진다면 그런 첫사랑 병이 있잖아요. 한번 잡아보시는 거 어떠세요? 잡아보셨나? 10개월 동안 못 잊은 거면 이건 잡아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잡았는데 안 잡힌다? 그러면 다른 사람 만나세요. 더 좋은 사람 많아요. 이 세상에 첫사랑은 진짜 첫사랑일 뿐이에요. 남겨둬야 하는 추억이에요. 그냥 딱 거기까지로만 어릴 때로 다시 돌아갈 수 없는 것처럼 그냥 추억의 하나라고 생각을. 근데 만약에 잡아보지 않으셨다면 한 번 정도는 잡아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 너무 많이 고민이나 이야기들 해주셨는데 하나하나 다 이야기하지 못한 거 너무 죄송하고 이렇게 하나하나 정성껏 남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생얼 메이크업 끝! 메이크업 포인트는 피부.